네, 2024년 3월 30일 이정훈입니다. 앞선 방송에서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하자 2조 심판을 거론했습니다. 왜 2조 심판이 필요하냐? 이재명과 조국이 워낙 정치를 개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뭐가 뛰니까 막둥어도 뛴다고 정치판이 난삽해졌습니다. 저는 송영길 전 대표는 이재명한테 뺨을 맞았는데 한동훈한테 분풀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이재명 씨가 국회의원이 되고 민주당 대표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는 송영길입니다. 개항을 갖다 바쳤는데 그러한 송영길을 모른 척합니다. 이재명이. 그런데 송영길은 그러한 이재명을 때리는 게 아니라 한동훈을 갈기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개 같은 정치가 되는 거죠. 송영길 씨가 옥중 출마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할 거라는 짐작은 갑니다. 지금 그가 광주 서구갑에 출마를 했습니다. 옥중에서. 거기에서 친명계와 붙습니다. 이재명한테 감정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참 이렇게 친명계랑 붙을 바에는 차라리 개항을로 나가지. 개항을 해가서 이재명과 한번 붙어보지. 그게 더 우리 송영길 전 대표한테 맞는 길이 아닌가요? 송영길 씨가 이재명한테 당해놓고 엉뚱한 데 출마하는 걸 보게 되면 야 이게 이재명 조국이 너무 판을 흔들어 놓고 또 그러다 보니까 송영길 씨도 엉뚱한 데로 화살을 돌리고 있다. 이 감정의 정치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과 조국이 너무 잡범으로서 설치니까 송영길은 억울하다 이건데 그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근데 억울하면은 이재명을 갈기지 왜 한동훈을 갈겨. 이게 더 웃긴다 이겁니다. 3월 26일 날 송영길 씨 아들 송영길 씨는 아들과 딸 한 명씩을 뒀습니다. 송주환 씨인데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직장은 다니지 않고. 그가 광주시 의회에서 그의 어머니 남명신 씨와 함께 옥중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현재 옥중에 있는데 유세 한번 하게 해달라. 아버지가 보석을 신청했는데 보석 허가도 나오지 않고 있다. 광주시민연대의 힘을 빌려 다시 한번 애절한 호소를 한다. 법원은 움직여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저는 참 기자라는 게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걸 전달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1차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건 걸러버리고 이 사기성 있는 것들은 걸러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기자들이 딱딱 걸러주게 되면 한국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아요. 지금 기자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전달하고 자기들의 정파성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엉망진창 개같은 정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 송주환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야권 정치인이 많지만 유독 송영길 대표만 차가운 겨울 감옥에 억류돼 있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야권 정치인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조국 2심에서 유죄 확정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이 뒤집기는 매우 힘들죠. 이재명 정과사범에다가 10개의 사건으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의도 선고가 끝나면 이 후속 재판에서 사법 처리를 받을 겁니다. 이렇게 야권 정치인이 많은데 유독 송영길은 아직 1심 재판도 안 받았습니다. 감옥에 억류돼 있다. 맞죠? 송영길은 누굴 보고 억울하다 그러겠습니까? 왜 쟤네들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고 이미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는데도 자유롭게 선거운동하고 나는 재판도 안 했고 아직 유죄도 안 나왔는데 왜 나는 감옥에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는 조국과 이재명에 대한 불만이 숨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이 아들 송영환 씨와 그 손주환 씨죠. 그 가족들은 불만을 한동훈과 윤석열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한동훈과 윤석열이 이 양반들이 뭐 검사는 아니었지만 그 시점에서는 만약에 송영길 씨가 죄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하는데 일조를 했다면 송영길 씨가 구속된 거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지 윤석열 한동훈 때문인가요? 근데 윤석열 한동훈한테 돌리고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원칙은 송영길 대표에겐 언감생심의 배려가 되고 있다. 그래.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그리고 재판의 원칙은 송영길한테 왜 적용이 안 되고 왜 조국이한테만 적용되냐.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불만을 이 죄의 송영길의 죄의 여부는 따지지 않고 검찰 독대 퇴진이 시대의 정신이다. 이를 관찰하기 위해서라도 송영길은 꼭 필요한 정치인이다. 선거 유세 한번 하지 못하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 구치소에 무력하게 있어야 한다면 이거는 송영길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가혹한 형벌이 될 것이다. 형벌이 될 것이다. 그렇겠지. 평생 잊지 못하겠지. 근데 왜 돈을 받았어? 그리고 왜 말도 안 되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서 개항을 비워줘서 이재명이 출마하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어떻게 짜고 치는 고수처럼 다 흘러갔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떨어지고 이재명이 개항을 당선되니까 왜 프랑스로 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조국과 이재명이 자기 살기 위해서 출마하니까 나도 출마를 해야 되겠다. 근데 나도 좀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유세해달라고 가족들을 내세워하는 게 저는 참 이게 앞뒤가 맞아? 지금 배신을 당한 거는 이재명인데 이재명한테 대들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들이었고 그의 부인이 남영신 씨입니다. 둘 다 운동권 부부죠. 이화여대 경제과 나오신 분이고 그 남영신 씨가 지난 3월 14일에도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독재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할 송영길 손을 잡아달라라면서 송영길의 출마 선언문을 대독했습니다. 광주 시민께서 정치 보복 창살에 갇힌 송영길의 손을 잡아달라 그랬습니다. 송영길 씨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앞둔 2021년 6억 6천여만 원이 든 봉투를 당 관계자들에게 살포하게 했죠. 여기에서는 이정근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쭉 밝힌 자료들이 다 나왔고 돈을 돌린 사람들이 다 시인을 했습니다. 안 하면 독박 쓰니까. 송영길은 이건 부정 못해요. 근데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몰랐다. 그러면 이 대표로 있고 어디 출마를 한 사람이 돈 돌아가는 건 나는 몰랐다? 그래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이 송영길 씨가 운영했는데 그때 7억 6천만 원을 받았다. 이거는 여수 상공회의소에서 스스로 밝혔잖아요. 갖다 줬다고. 이것도 몰랐다. 몰랐다는 게 잘났다는 겁니까? 송영길 씨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부인하고 상당히 험불하게 살았던 건 맞아요. 개항을 해서 아주 허름한 아파트에서 살고 돈도 많이 모으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 돈을 왜 받았냐고. 출마해서 당대표가 되려니까 돈을 돌리게 했고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통해서 수리쿠션 방식으로 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받은 거지. 그럼 그걸 죄를 받으면 되는 거고 그 죄를 안 받으고 출마를 죄가 올 것 같으니까는 서울시장 출마하는 식으로 해서 정치권을 떠나서 가려고 또 이재명한테 길을 쳐서 자기를 보호하게 하려고 하다가 아무도 안 해주니까 지금 자기 혼자 스스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검찰 독재를 들고 나오는 이런 모습 아닌가요? 자기가 도와줘서 정치적 권력을 쥐게 해준 이재명, 대통령 선거에 진 이재명이 기사회장 하게 해줬는데 안 도와줍니다. 그럼 억울하면은 개항을에 출마해서 한번 이재명이랑 붙어보지. 뭐가 어떻다고 자기 평생 나오던 지역구가 인천인데 왜 광주 서구갑으로 와서 출마하냐 이거예요. 만만한 게 광주입니까? 물론 송영길 씨는 광주 대동고등학교 나오고 광주가 고향입니다. 거기 명문 집안이고 형제 자매들이 다 사실을 고시를 붙는 아주 똑똑한 집안이죠. 왜? 분리하면 광주에 쫓아가서 거기에서 나옵니까? 광주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데인가요? 광주에서 지지를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지난번엔 딸도 나왔었고 아들도 나오고 참 그렇습니다. 지금 남영신 여사는 광주에 전임 신고를 하고 했지만 그는 광주에서 뛰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남영신 씨는 광주를 잘 모른다 라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시민들과 서구갑 주민들의 얘기를 소중히 귀담아 듣고 무엇을 할 것인지 배우는 중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영신 씨가 아들과 함께 뛰는 거는 송영길 씨가 만에 하나 당선되면 국회의원 당선되는 게 죄를 피하기 위한 거구나. 이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 뛰겠다는 거예요. 남영신 씨는 딸은 회사 휴가를 내겠다고 했고 아들은 수업을 2주 동안 빠지겠다고 하면서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력 투쟁하는 게 이렇게 자기 방탄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 건가요? 자기 방탄을 위해서 뛰는 거는 진짜 보호를 안 해준 이재명의 뺨을 갈겨야지. 왜 윤석열, 한동훈 뺨을 갈기려고 나서냐 이거야.
죄는 아직 벌은 확정이 안 됐지만 죄는 지은 사람들이 이미 다 인정을 했어. 준 사람도 인정을 했고 돌린 사람도 인정했어. 다만 나는 모른다는 거야. 아이고 그렇게 편하게 무죄가 될 것 같으면 누구든지 나는 모른다 그러지. 지금 서구갑에서는요 또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원래 거기가 송갑석 씨가 국회의원을 해오던데요. 송갑석 씨는 66년생인가 전남대학교 학생회장 출신으로서 그쪽에서 몇 번 도전을 했다가 여러 번 떨어졌죠.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전남대 무역학과 졸업하고 전남대 학생회장 하고 나서 전대협 의장도 지냈고 자주민주통일그룹 사건으로 5년간 옥살이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2000년에 16대에 나왔다가 무소속으로 나왔다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12년에 19대에 나왔다가 공천 못 받고 그다음에 16년 20대에 나왔다가 같은 송씨 같은 파죠. 여산송씨 원윤공파 국민의힘 송기석 후보한테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송기석 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중간에 딸려나가니까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대에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때까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유일한 광주 지역 국회의원이었어요. 또 그는 문재인 계열로 많이 뛰었거든요. 친노로 뛰었고. 근데 2020년 선거 때, 지금부터 4년 전 선거 때는 광주광역시에서 현역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재선이 됐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다 물갈이가 됐는데. 그리고 그때 81.18%를 득표해서 전국 득표율 2위였습니다. 나름대로는 짱짱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이제 이재명 등장하고 난 다음에 비명계다라고 해가지고 이번 공천에서 잘려나갑니다. 하위 30% 배점을 받고 또 뭘 받고 해서 광주에선가 무슨 경제부시장 지낸 사람한테 집니다. 그래서 이제 송갑석이 띄어낸 거는 임종석이 너 누구 쭉 띄어낸 거랑 더불어 비명 횡사, 친명, 횡재 이런 걸로 회자가 됐는데 송갑석 씨가 이걸 받아들입니다. 나 출마 안 하겠다고 받아들이면서 그런 자리에 지금 그쪽에서는 누가 출마하는가 하면은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 부시장 지낸 이가 지금 공천을 받아 나가는데 이 조인철 씨와 맞붙겠다라고 송영길 씨가 나간 거예요.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하헌식 후보가 있지만 조인철과 송영길 싸움이 궁금한 거죠. 근데 아주 궁금한 게요. 제가 지금 광주 서갑에서 조인철, 하헌석, 그 다음에 또 누구 있고 나중에 송영길이 붙는데 누가 더 유리한가 앞선가 여론조사를 보려고 하니까 제가 못 찾은지 모르지만 그쪽 지역 신문까지 좀 몇 개 봤는데 여론조사한 게 없어요. 이거 뭐지? 궁금합니다. 자, 이것까지는 팩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송영길 씨가 출마를 하는데 송영길 씨가 죄를 진 거 두 가지 문제입니다. 죄를 진 거는 본인이 진 거고 근데 본인은 죄가 없다고 인정은 하죠. 근데 나는 모른다는 거고 그래서 윤석열 한동훈이 나쁘다. 그것과 더불어 또 하나의 문제는 내가 이재명이가 이렇게 대표가 되고 대통령 선거 떨어져서 힘들 때 국회의원이 되도록 길을 열어줬는데 이재명은 지금 온갖 사건에 기소돼 있으면서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호령을 하는 정치를 합니다. 여러분들 개항을 해서 유세하는 걸 자세히 보시면요. 원희룡 씨는 유권자 만나면 고개 숙이고 두 손으로 이렇게 악수하는데 이재명은 한 손을 이렇게 합니다. 당대표를 오래 해가지고 유권자들 그렇게 대해요. 그런 것들은 일반 국민 눈에 안 보이겠지만 이재명을 유심히 보는 사람들, 송영길 같은 사람들 눈에 보일 겁니다. 눈에서 아마 화딱지가 올라올 거예요. 저 지역구가 다 누구 거예요? 원래는 송영길 거였죠. 근데 이재명이 가서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광주 서구가 가서 가족들이 총동원돼서 지금 울고불고 매달리고 또 유일하게 지금 투옥돼 있고. 그런데 왜 연세대학교 쪽에서 한때 한번 우리도 대통령 만들어보자 하고 했을 때 주요한 거래 중에 하나였던 송영길 씨가 이 모양이 됐냐 이거예요. 이재명한테 빰 맞은 게 있는데 왜 윤석열 한동훈한테만 분풀이 하려고 하느냐. 개항을 갖다 바쳤으면 차라리 개항을 가서 한번 이재명하고 붙어보지. 그럴 용기도 없이. 자, 이런 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계열 사람들의 교묘한 눈속임이고 여론 조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근원을 따라 올라가면은 잡범 중에 잡범인 이재명이가 당대표가 돼갖고 온갖 장난. 그래 이종섭
대사 저게 보낸 건 내가 봐도 이상했어. 근데 그걸 들쑤시고 뭐하건, 자기는 다 깨끗한 것 같지만 자기가 사실은 비리에 본 거지야. 조국도 마찬가지고. 이 여론을 조작하는, 이 괴벨스가 있는 거죠. 제가 계속 윤석열 정부가 초기에 출범했을 때, 장관 조각했을 때 참 무난한 사람이었다. 이 한동훈 씨가 지금 공천을 하고 비례대표까지면 참 무난한 사람이었다. 이 정치에는 모사꾼도 필요하고 모두 필요한데 참 좋은 사람들만 했다. 이래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문제 많은 저자들은 문제 없는 것처럼 하고 다 떠넘겨요. 뒤늦게 이제 한동훈 씨가 발견하고 2조 심판론을 꺼내고 있습니다. 2조 심판론 자세히 보게 되면 거기에 가장 큰 모순덩어리로 송영길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영길조차도 자기의 뺨을 때린 자를 공격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하고 있는 거예요. 편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개 같아. 네, 한동훈 씨 말이죠. 저는 공감합니다. 정치가 개가 아닙니다. 정치는 괜찮은 거예요. 정야 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치는 발라야 되는데 야당 민주당이 하는 정치는 책임전과 호도. 네, 자기 살기 위해서 혼수모, 자기 살기 위해서 물을 막 탕물 만들어갖고 그래서 승기를 잡는 그러한 전법을 쓰고 있죠. 손자병법에서. 거기에 유권자들이 많이 속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천하의 송영길까지 편승하냐. 당신이 그동안 당신 이름 지키기 위해서 꽤 노력해온 게 있는데 저는 많이 실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